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계열에 대해 안내해드릴 교육과정 학생 멘토단 3학년 1반 27번 이웅선입니다. 저는 로스쿨에 가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듣고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듣지 않고 또 이제 내신의 부담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과목을 못 듣거나 듣기는 하는데 인원이 적은 게 단점인데요.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함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듣는 게 후회도 안 되고 안 들어서 생기는 손해보다 조금 등급이 낮더라도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등급이 만약에 안타깝게 좀 한 등급 떨어졌더라도 원점수 자체가 높게 된다면 그게 입학 사정관이 충분히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진학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지 못했던 경험은 없고 2학년 1학기 때 인원이 2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한문 과목을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교양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배울 때는 9등급제 일반 과목이었어가지고 1등급이 1명이고 2등급이 2명 정도 되는 과목이었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타깝게 2등급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로스쿨을 꿈꾸고 있는데, 이 로스쿨에서 배우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법전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한문 자체도 많고 한자 언어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좀 더 잘 아는 걸 어필하고 저 자체도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한문 과목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수강했습니다. 네, 제 2학년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화작과 언매를 같이 선택했다는 점인데요. 화작은 보통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세특을 챙기기 위한 용도로 많이들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제 진로 적합성을 좀 더 뽐내기 위해서 화작을 선택해서 세특을 잘 챙겼고, 언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문학과 화작과 언매에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서 이후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심화 독서를 선택해서 좀 더 제 국어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2학기 때 12개의 교육과정 전부 다 일반 과목인 걸 볼 수 있는데 굉장한 객기라서 내신 부담이 정말 컸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학년 2학기 때 공동교육과정 2개랑 일반 과목 6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패를 겪어서 비교적 낮은 내신을 받았던 게 후회가 되고, 이런 경험을 좀 후배들에게 알려서 여러분은 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진로 과목 하나에 일반 과목 5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만약에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된다면 1개에서 2개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특성상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를 개설을 하시는데, 같은 과목이 다음 학기 내년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과목이 해당 학년에만 열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당장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철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듣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다른 친구들 듣는 거 보고 한번 결정해보자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안 했다가 1학년 2학기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개설된 걸 보질 못해가지고 끝끝내 듣지 못하는 애증의 과목이 되었답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능률량도 관련된 영역인데, 이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괜히 등급을 따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자기랑 맞지 않아서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도 다른 친구를 통해서 몇 번 봤고, 그 인원이 적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는다면 오히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학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확실히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기 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국영수에 대해서 좀 미리 기반을 다지고 오는 게, 특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올 때 1, 2학년 과목을 좀 복습을 다시 하는 게 그 수능 최저나 모의고사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화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100명 정도 들었던 과목이었는데요. 교과서는 줄글로 되어 있는 그 개념의 내용밖에 없지만 문제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지문이 실생활에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되게 꼬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배웠을 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3개 진행했는데, 공약 제시하기, 법안 제시하기,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토론 진행하기, 이렇게 3개의 수행평가를 했고, 비교적 수행평가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지만 지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특이나 수능 완성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그 수능이든 내신이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 사회문화입니다. 제가 배웠을 때 사회문화는 한 140명 정도 들었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로 나가면은 이게 개념밖에 없지만 그 수능 문제라든가 내신 문제는 되게 지문이 실생활에 적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교재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암기할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대신에 이제 사회 탐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다음으로 수학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표 관련된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꼭 나오는데 이 3개에서 4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킬러 문제를 적용하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배웠을 때 수행평가는 3개 정도 진행했는데요. 탐구 계획 발표하기랑 논술, 포트폴리오 이렇게 3개 진행했었습니다. 수행평가에서는 크게 변별력 없이 평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필고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사회문화는 특히 서술형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초반에 이론이 3개가 나오는데요. 이 초반의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반을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나중 사회문화 끝까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도 되게 교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인데요. 학생회 활동, 정부반장, 교과반장,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학생 멘토단, 이런 거에 되게 다채롭게 활동을 했었고, 이런 거에 대체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점도 있었고, 교육과정 상에서 이제 교회 봉사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내 봉사 활동을 최대한 많이 챙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도 있습니다. 세특이나 행특 이런 데 녹여낼 수 있는 괜찮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는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3학년 반년은 지금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최대한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서울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